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지금 본인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본인의 피부에 만족하시나요? 이제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점점 칙칙해지는 것 같고 탄력도 떨어져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피부 동안이라고 해서요. 피부만 좋아도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거 아시나요? 요즘은 중학생만 되어도요. 피부에 엄청 신경 쓰고 특히 여드름이 나는 경우에는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여서 피부를 관리한다라고 하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중년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러듯 요즘에는요. 피부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생활 습관만으로도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요, 역시 피부의 탄력입니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많아지고 깊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결국 피부 탄력의 원천은요, 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피부가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 피부의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수분층과 유분층이 있는 것이고요. 유분층이 이렇게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여서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충분한 수면입니다. 피부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는 약 28일인데요. 가장 활발하게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바로 밤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밤샘 작업하시는 분들의 피부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초췌해져 있지 않나요? 피부에 탄력과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요, 부들부들하면서도 탱탱한 피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피부 세포들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낮에 대사되는 속도의 약 10배쯤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각질화된 세포들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요, 더 빨리 피부 표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진피층의 세포는 재생과 DNA 회복 과정을 가속화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에 밤 동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천연의 회복 치료제인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서 피부를 재생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고 나게 되면요, 다음날 아침 맑고 투명한 피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피부가 좋아지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은요, 정기적으로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의 턴오버 주기는요, 약 28일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대략 28주기로 재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에 맞춰서 딥 클렌징이 필요한데요. 적절한 시기에 각질을 제거해 주지 않게 되면요, 노화된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라든지 아니면 뾰루지가 쉽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역으로 모공이 더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각질을 제거하다 보면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요, 오히려 더 민감성 피부가 되기도 하고요. 외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딥 클렌징은요, 여러 가지 도구나 제품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피부가 좋은 편이라서 그냥 이태리 타올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태리 타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잘 맞는 도구라서 저는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타올을 사용하고 나면은요, 피부가 엄청 부드럽고 보들보들해지는 것 같거든요.
대신 그만큼 피부가 약해져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보습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태리 타올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피부에 좋다라고 해서 사우나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우나를 하게 되면 땀과 수분이 올라오게 되고 노폐물이 제거되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우나를 자주 하시게 되면요. 우리 피부에 천연 보습막이 파괴가 되어서 나중에는 더 건조한 피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건조한 피부는요. 탄력도 잃게 되고 주름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요. 잦은 사우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우나를 하셨다면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셔서 보습막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오일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오일을 사용하신 후에 거기 위에 로션을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순서를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위에 로션을 바르게 되면요. 로션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션을 먼저 바르고요. 흡수가 되고 나면 그 위에 보호막으로 오일을 바르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요.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3욕을 권하고 있는데요. 해수욕, 산림욕,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풍욕입니다. 해수욕과 산림욕은 많이들 아실 테니까 풍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기관 중에서 단위 면적이 가장 넓은 기관이 바로 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도 호흡이 필요한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풍욕을 통해서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신선한 공기를 보내주고 피부에도 신선한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풍욕은 아침에 알몸으로 자연의 바람을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타올이나 아니면 얇은 담요를 준비하셔서요. 알몸으로 공기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3분가량 하시게 되면요. 체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타올이나 담요로 몸을 감싸셔서 체온을 높였다가 다시 알몸으로 바람을 느끼시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피부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피부를 주관하는 장기인 폐를 정화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욕은요. 이렇게 사방에 오픈되어져 있는 베란다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알몸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우시다면요. 자연치유 체험하는 곳에 가시면 풍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피부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